안녕하세요. 여기는 부린부린 스쿨입니다. 제가 일이 좀 많다 보니까 부린부린 스쿨이 좀 늦었는데요.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부린들이 집을 알아볼 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의외로 뉴스일 것 같은데요. 매일 쏟아지는 기사 한 줄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때로는 너무 큰 기대를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이 부동산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뉴스의 제목은 감정이고 데이터와 내용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뉴스의 제목은 대부분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건 제목에 있는 표현이 아니라 본문 속에 있는 데이터하고 숫자입니다. 전세가가 떨어졌다는 말이 전세 전체가 무너졌다는 뜻은 아닐 수도 있고요. 사실은 전세가 상승률이 떨어졌다는 것일 수도 있죠. 매매가가 올랐다는 말이 해당 지역 전체의 상승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 단지만 올랐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목은 감정이고 본문의 숫자가 현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사의 주체를 보면 방향이 보인다는 겁니다. 부동산 기사는 누군가의 시선과 보이스를 담아서 만들어집니다. 정부는 안정을 말하고 건설사는 공급 부족을 말해야 되고 중개업체는 거래 회복을 말하곤 합니다. 같은 사실을 놓고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른 그림과 보이스를 보여주죠. 그래서 기사를 읽을 때는 이 질문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건 대체 누구의 말인가? 주체가 보이면 그 기사가 말하고 싶은 방향도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늘 지난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는 뉴스는 대부분 몇 주 전 혹은 몇 달 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즉 뉴스는 이미 지나간 장면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뉴스만 보고 움직이면 항상 한 발 뒤늦게 따라가게 됩니다. 현재의 분위기를 참고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미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중요한 건 왜 이런 뉴스가 나왔냐 하는 것입니다. 뉴스가 전달하는 현상보다 그 현상을 만든 원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금리가 움직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입주 물량이 많아서 그런 건지 일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아니면 단기적인 심리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이 원인을 이해하면 뉴스가 불러일으키는 감정에서 조금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선이 집을 고를 때 훨씬 더 단단한 기준이 되어줄 겁니다. 다섯 번째는 뉴스는 방향을 알려줄 뿐 결정을 대신해주진 않아요. 뉴스는 결론이 아닙니다. 그저 시장의 분위기를 비춰주는 하나의 조각일 뿐입니다. 내 집 마련은 뉴스 제목으로 판단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생활 반경, 나의 예산, 나의 가족 구조, 나의 장기 계획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뉴스는 그저 참고 자료이고 결정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뉴스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만들어진 문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현이 아니라 숫자를 봐야 되고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결론이 아니라 원인을 봐야 되고 타인의 해석보다 내 삶에 맞춘 그런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문장은 이것입니다. 뉴스를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뉴스를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뜻입니다. 공부하라는 뜻이죠. 지금까지 부린부린 스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